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잘하려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시진핑과 푸틴에 관련된 다큐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진핑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는데 이제 문화대혁명 때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고, 시진핑에게는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다. 딜레마가 뭐냐면 아버지의 편을 들면 자기도 위험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공산당에 더 충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 이렇게 국가 주석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중국은 제가 옛날에 그 혁명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신의 혁명이 나잖아요. 그때 당시 순원이 그 명나라 황제의 그 명나라를 세운 그 황제 묘소에 참배를 해요. 그게 약간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이런 게 아니라 그 청나라로부터 만주인으로부터 한족의 중국을 찾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많은 자본을 들여서 기간 산업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리스에게도 경제 원조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중국 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옛날에 중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략 플러스 중국의 세력을 점점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부에서 나온 이제 팜플렛 같은 거,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 이제 중국을 침략했던 과정들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지금 서구 열강 중에 대빵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만들어서 내부를 좀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해역의 긴장 관계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지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괌 이런 데 있잖아요. 태평양 지역.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대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세력을 넓히는 것, 중요한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 그런 것이 뭐랄까, 침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고요. 이제 푸틴도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독소 전쟁 때 아이들을 막 잃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좀 약간 늦게 났어요. 푸틴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되게 오냐오냐 도련님처럼 키워오고, 학교 대학 다닐 때도 막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해요. 자, 푸틴도 과거의 영광을 되살린다, 뭐 이런 식의 연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바로 전해에 그 전승 기념일이라고 있어요. 전승 기념일 날 그 연설에 나치즘에 대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제적 얘기인데 나치즘이 지금 나오냐라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방국들에 다시 규합하여 이 서방 세계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미국에 저항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지게 된, 그 선거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그 이메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로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을 막 물리적으로 그간 많이 어, 괴롭히고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세력의 뒤에 미국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어, 완전히 독재인 것 같은. 그리고 또 푸틴은 또 KGB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숙적들을 막 숙청하고 막 그래 암살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요즘에도 옛날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 반미, 뭐 친미, 뭐 친중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약간 좀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관계를.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이렇게 거치는 그런 국제적인 관계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의미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미국과의 깊은 오랜 수교가 70년 넘었나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한국 전쟁에 가장 많은 군인을 파견한 나라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답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권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 가치? 그거는 인권 아닐까요? 그래서 인권을 탄압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인,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그거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의 하나의 가치로서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와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미국에서 막 CIA에서 하는 뭐 이상한 거 뭐 많잖아요. 그런 걸 폭로하는 영화도 많은데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미국이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런 거 만들면은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북한 문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전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 큰 적은 미국이라기보다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북한을 중국이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공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을 미국이 점령해서 거기를 뭐 52개 주로 만들겠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일하면 뭐 좋죠? 근데 통일도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죠. 근데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어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장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무리한 통일을 할 수는 없다. 그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 정보국이라는 곳은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 국가의 기밀이라던가 국가의 어떤 안위를 지키기 위한 첩보 정보기관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단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 대한민국이라고 그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항상 한국을 약간 비하하면서 발언을 하잖아요. 비하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연락을 주고받고 우리의 지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게 돼요. 그래서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없어지든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의 개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 전집 이런 것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도 다 알고는 있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와는 아주 동맹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지만 제가 아는 거는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또 동물 얘기 말고 좀 해봤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